척추교정의 인사이드를 드리는 강교수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하는데 사실은 문자가 왔었어요. 문자로 왔는데 어떤 질문인지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목 디스크요? 예. 목 디스크 교정은요, 사실은, 목뼈에 대해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수칙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을 아프기 시작한 지, 디스크가 와서 얼마나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은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목 근육의 경직도에 따라서 또 오래 걸리고 또 빨리 나올 수 있고 그 부분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근육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다음에 목을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목 운동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스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설명은 다 못하고요. 오늘 일단 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안전수칙,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아픈 사람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등등 설명해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오늘 지금 목 해부학부터 그럼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목 디스크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자, 해부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스파인을 보면은 이 서비컬 목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징은 목뼈 중에 아주 약하다. 그 다음에 횡돌기 공사이로 추골동맥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사이에 디스크가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면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설명을 제가 해부학적인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료를 보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목이 이제 목이 중요하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배울 때도 디테일하게 배우게 돼요. 여기 추골동맥이 올라오고 좌우로 보면서 테스트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한번 보고요. 포얼스 맥박도 재고. 그러니까 추골동맥이 올라온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하고도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목이 이제 1번이 이렇게 있고요. 2번이 댄스 꼭지 올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사이는 디스크가 없어요. 2번부터 어떻다?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에 이제 추가는 디스크가 다 있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2번이 이렇게 댄스 꼭지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뼈가 이렇게 쭉쭉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다? 경추 7번이 이렇게 내려와가 있죠. 그러면 경추 7번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 있는데 요 경추 7번 앞으로 이렇게 만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요 2번의 중심축하고 2번의 중심축하고 경추 7번 이 앞자리에 지나가는 이 자리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지면서 여기하고 끝선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경추 7번 앞쪽을 지나가는 게 요 2번의 중심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1번이 이렇게 있고 2번이 이렇게 댄스 꼭지로 올라와 있다 했잖아요. 이건 서비컬 1번, 서비컬 2번, 경추 1번, 경추 2번, 목뼈 1번, 목뼈 2번. 자, 그러면 이게 유양돌기가 우리가 이제 귀 밑에 앞에 있는데 그 유양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고개를 숙일 때 몇 도가 돼야 된다? 45도가 돼야 돼요. 45도.
그 다음에 뒤로 제꼈을 때, 목을 뒤로 제꼈을 때 유황줄기 기준으로 몇 도다? 55도가 돼야 돼요. 뒤로 제낄 때. 그 다음에 경추 7번을 기준으로 해서, 경추 7번, 서비컬 7번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이제 좌우로 돌아가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좌우로 돌아가는 7번을 기준해서 돌아가는 게 오른쪽 왼쪽 돌아가는 게 40도가 돼요. 40도가. 몇 도? 40도가 돼요. 오른쪽 40도, 왼쪽 40도. 7번 기준. 그 다음에 머리 중심과 코끝을 돌려서 머리 중심과 코끝을 이렇게 돌려서 좌우로 회전하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70도가 돼야 돼. 70도가. 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경추를 해부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디스크 교정할 때는. 왜냐? 나중에 좋아지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서비컬 경추는 C1번부터 C7번까지 있는데 C1번과 C2번은 디스크가 없다. 그 다음에 2번부터 C2번부터 C7번까지는 다 디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버 신경, 너버 신경은 8쌍이다. 뼈는 버터블럭, 뼈는 7개고 신경은 8쌍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추는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는데, 경추는 이렇게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는데, 휘프레시,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충격을 받으면 휘프레시라는 병이 오는데, 휘프레시라는 병은 뭐다? 휘프레시라는 병은 목뼈가 일자목이 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만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자목이 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치우친 목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꺾어진 목이 된다든지, 이러한 목들이 변이가 오게 된다. 그럼 이 변이가 온 것을 휘프레시라고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충격을 받아가 이렇게 변이가 오는 것을 휘프레시라고 한다. 이런 것도 다 어떻다? 어자스트먼트. 교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추에 대해서 경추 디스크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데 몇 차례 영상이 나누어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라고 할 때에 지도를 보고 찾아오듯이, 뭐 요즘은 내비를 보고 찾아요. 지도를 보고 찾아오듯이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추 디스크 교정을 하더라도 경추의 생김새를, 구조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지도를 보지 않고 처음 부산에서 서울 오는 사람이 올 수가 없듯이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추 행돌기 공사이로는 이렇게 빨간 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골동맥입니다. 이거는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수칙 배우는 시간에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경추 앞으로 굴곡 신전 로테이션 돌아가는 각도,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사이는 디스크가 없다는 거. 그래서 디스크가 없고 1번하고 2번 사이가 좌우로 돌아가는 굴곡과 신전을 관장하는 그 각도를 관장하는 부위가 1번하고 2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휘프레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추는 척추적인 가장 약한 뼈고 사고에 가장 취약하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경추 뼈 중에 1번은 축추라고 돼요. 축추, 환추 뭐. 그게 뭐야? 그리스 신 중에 우주를 힘들게 짊어지고 있는
신의 이름이 이 경추 1번에 따가지고 뭐 아틀라스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를 힘들게 짊어지고 있다. 무거운 머리, 이 두뇌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만큼 무거운 우주를 짊어지고 있다. 무거운 머리를 짊어지고 있는 이 경추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하신 경추 디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에서도 경추 디스크가 오고요. 또 요즘은 뭐 핸드폰을 특히 많이 보잖아요. 모니터를 많이 보고 그러면 어때요? 목이 부담을 주죠. 그래서 목은 누구나 다 아프다 할 정도로 참 질환들이 많고요. 또 누구나 다 팔이 저리다, 두통이 온다. 그게 다 경추신경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 교정은 여러분들 아주 유익한 하나의 어떤 노하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추에 대해서 돌아가는 각도라든지 또 생김새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경추 극돌기는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극돌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행돌기죠. 경추 극돌기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2분되어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흉추와 요추의 극돌기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극돌기가 없고 행돌기만 있는데 그 행돌기 위치가 유양돌기 바로 밑에서 앞에가 1번 행돌기 위치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박적으로 그 위치를 아셔야 나중에 1번 교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추 디스크 교정법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경추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경추 디스크 교정을 이제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또 알아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종국에 가서는 경추 디스크 교정하고 목 운동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경추 부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척추면 척추, 근육이면 근육, 발관리면 발관리, 또 척추 질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드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강규수 TV의 강규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